자, 그러면 평가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98조 2번 정책 평가의 유형과 방법. B급이지만 이 평가 썸머리에 있는 그 평가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상세하게까지는 저희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뭐 평가성 사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평가의 하나의 종류거든요. 그리고 그 1번에 보시면 형성평가, 총괄평가 나오죠. 형성평가는 도중에 하는 것이고 총괄평가는 끝난 다음에, 집행이 다 끝난 다음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근데 도중에 하는 거는 왜 형성한다고 할까요? 뭘 형성한다는 걸까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려면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글씨를 좀 크게 써야 되고 뭐 좀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럼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평가.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형성하기 위한 평가라는 뜻이에요. 첫 줄에 보시면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형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도중평가다. 과정평가다. 그래서 네 번째 줄, 좀 더 바람직한 프로그램, 필요한 프로그램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러니까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평가가 이런 평가고, 요거는 끝나고 나서 정책의 효과가 이제 얼마나 있었냐 이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꼭대기는 썸머리, 그 평가 유형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책 평가는 일단 언제 평가를 할 것이냐, 평가를 하는 시기에 따라 형성평가하고 그 다음에 총괄평가라는 걸로 나뉘어져요. 끝나고 나서 이건 도중에 평가하는 것이고, 이거는 사후에. 자,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을 해보면, 자, 우리가 도중에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겠죠. 집행 과정, 이건 과정평가예요. 자, 이거는 그냥 총괄평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효과나 영향, 정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게 총괄평가예요. 그래서 넓게 보면 도중에 하는 형성평가는 집행 과정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넓게 보면 이거나 그 다음에 요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넓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세분하면 약간 좀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정책평가론 부분이, 정책평가론, 제가 노하준 씨와 정정길 교수가 정책학의 대가다, 거두다 그 말씀드렸던가요? 안 드렸죠. 이 정책학은 정정길 교수하고 그다음에 노하준 교수가 이제 대표인 학자인데요. 정정길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던 분이에요. 나이가 지금 한 80이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도 교과서가요, 개정판이 계속 나와요. 물론 이제 조교가 뭐 도와준 사람이 있겠지만, 네, 노하준 교수는 연배가 비슷하거든요. 둘 다 서울대 지금 명예교수로 돼 있고. 그런데 노하준 교수는 한 15년 전에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정책학의 우리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데, 저희 책은 한 70%가 정정길 교수님을 기본으로 하고 노하준 교수님 책을 한 30% 정도 반영을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이 논리를 전개해가는 그 과정이요, 완전히 달라요. 사용하는 용어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분 책에서도 나오고 이분 책에서도 나오고 해요. 어느 한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를 보시면 298조 맨 하단에 보시면 그 협의의 형성평가하고 괄호에 집행분석 또는 집행과정평가, 또 오른쪽에 상단 협의의 과정평가, 괄호에 인과관계 경로평가, 여러 가지 제목이 붙은 사연이 이 두 분 교재를 다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도 부른다라는 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정책평가론 부분은 노하준 교수가 더 잘 써줬어요. 저희는 정책평가는 노하준 교수를 위주로 하고 정정길 교수를 약간 참고하는 그런 식으로 해요. 정책평가론 부분만큼은 노하준 교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노하준 교수가 한때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책을 개정판을 못 낼 때 한 10년 정도 정정길 교수가 완전히 정책학을 평정을 했어요. 그때는 한 10년은 저희가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정길 교수님 책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노하준 교수님이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셨어요. 불행하게도. 우리한테는 불행하게도. 교수님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다시 건강 회복이 돼서 요즘은 다시 개정판이 또 나오고 있어요. 두 개를 또 봐야 돼.
이분은 몸이 정정하신 분이고 이분은 노화가 빨리 오신 분. 정정, 노화. 우스갯소리고요. 자, 그간 정책 평가론 부분은 노하준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써놨고 더 논리 정연해요. 근데 정정길 씨가 이분이 인맥이 좋고 뭐 그 젊은 후진 교수들을 잘 건의로 해가지고 출제위원 들어가면 자기 책에서 내도록 우리 뒷 얘기인데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자기 책에서 내도록 사람 관리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정정길 교수님 책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책 평가 유형을 조금 더 세분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 정책이 집행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이 효과나 변화가 정책 때문에 생긴 거냐,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 효과가 발생한 거냐, 그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요것을 보통 우리가 협의의 좁은 의미의 총괄평가라고 해요. 협의의 총괄평가다. 보통 우리가 평가라고 할 때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평가라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책을 평가하고 나서 이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냐, 여기에 사용된 자료라든지 검증 과정 이런 게 제대로 됐냐, 1종, 2종, 오류 이런 게 없었냐,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자, 이것을 메타평가라고 해요. 자, 항상 메타라는 개념은 상위 근원적인 그런 평가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재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를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원이 아까 그런 평가를 했을 때 제3의 민간기관이나 전문기관이 다시 한번 그 제대로 된 평가인지, 왜 이게 평가 결과가 3번이나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그런 게 재평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총괄적인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언제 누가 어디 가서 평가를 할 것인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이제 기획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 분석이라고 불러요. 자,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더 심화된 건지 아닌지 이걸 좀 규명을 하러 가보자.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수작업으로 어떻게 물을 떠다가 뭐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로봇 물고기를 띄워가지고 물고기가 자동으로 그걸 측정하도록 할 건지. 이명박 정부 때 로봇 물고기가 자동으로 다 측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개발하는데 6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투입시켰습니다. 물고기가 헤엄도 못 쳤어요. 수질 측정은커녕 헤엄도 못 치는 거예요. 63억 그냥 낭비시켰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 평가 방법, 기획, 설계, 요게 사전 분석이에요. 사전 분석을 일명 착수 직전 분석이라고도 불러요. 우측의 맨 아래 299쪽 맨 아래 5번 착수 직전 분석. 노하준 교수는, 정정길 교수는 사전 분석 같은 뜻이에요. 본격적인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평가를 기획하는 거예요. 평가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거예요. 자세한 개념 필요 없어요. 이 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중평가로 와서는요, 여기에 협의의 과정평가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협의의 형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성평가와 과정평가를 좁은 의미로 이거 나누면 조금 다른 개념이 돼요. 크게 보면 A나 이걸 크게 보면은 도중에 집행 과정을 평가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좁게 나눠서 협의의 형성평가, 협의의 과정평가 이렇게 부를 때는 약간 이 개념이 다른 개념이 돼요. 자, 협의의 형성평가는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중요합니다. 아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 시어리. 다른 말로는 프로그램 이론, 사업 이론, 우리말로는 사업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업 이론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모니터링. 이건 사업 점검이라고 해요. 점검. 모니터링이라는 건 점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론, 프로그램 모니터링, 프로그램 이론을 다른 말로 이론은 바꿔서 프로그램 논리라고 돼요. 프로그램 논리 모형, 프로그램 점검 모형, 프로그램 시어리 모델, 프로그램 모니터링 모델, 프로그램 논리 모형, 점검 모형 이런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형성평가의 핵심이에요. 자, 이걸 해서 결국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형성시켜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필요한 프로그램을 형성시키는 그런 평가가 협의의 형성평가인데, 그 핵심이 이 프로그램 시어리하고 프로그램 모니터링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제 궁금하니까 설명은 해드리도록 할게요. 필기노트 지금 보고 계시면 필기노트 갖고 있죠.
필기 노트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쉬는 시간이라도 한번 보시는 게 좋고 훨씬 더 차이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쌀값을 안정시키자. 쌀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 농림부가 쌀값을 안정시키자. 이런 정책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쌀값을 떨어뜨리려면 시장의 쌀의 공급을 늘려야 돼요. 공급이 늘어나야 쌀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쌀의 공급이 늘어나려면 쌀이란 걸 농사를 지어서 뭐 바로 한 달 만에 공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1년 정도 시차가 필요하잖아요. 이 때문에 쌀을 공급을 늘리려면 조달청이 갖고 있는 비축미, 정부미를 방출을 해야 돼요. 당장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미를 방출해야 돼요. 그러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대통령 제가 받아야 되고. 자, 그래서 9월 말까지 추석 전까지 이게 쌀값이 폭등할 지금 조짐이 있으니까 추석 전까지 쌀 10만 톤을 풀어라. 국무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상정을 해서 의결을 했어요. 추석 전까지 쌀 10만 톤을 풀어라. 그럼 정부미가 방출이 되겠죠. 그럼 쌀의 공급이 늘겠죠. 쌀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쌀값 안정이라는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의 이런 인과 경로를 구축하는 작업. 이게 프로그램 시어리예요. 프로그램 이론, 프로그램 논리라고 해요. 프로그램 논리. 자, 이렇게 해놓고 과연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인과 경로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면서 점검을 하는 게 프로그램 모니터링. 국민 의결됐냐? 됐어요. 자, 정부인 방출됐냐? 10만 톤 됐어요. 농협 창고에서 나갔어요. 시장에 쌀의 공급이 늘었냐? 웬걸? 안 늘었어요. 아니, 농협 창고에서 쌀이 분명히 나갔는데 왜 시장에 쌀의 공급은 늘지 않았을까?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했더니 농협 직원이 쌀을 풀긴 풀었는데 시장에다 푼 게 아니라 자기 집 곳간에다 풀어놓은 거예요. 횡령을 한 거예요. 쌀을 정부미를 횡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쌀은 나가긴 나가는데 시장에 쌀의 공급은 늘지 않아. 그럼 이제 그 직원 가서 확인해서 곳간을 뒤져가지고 쌀을 뺏고 감옥에 있는 사람 넣고 이제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쌀이 공급이 되도록 시정을 해서 이제 쌀값이 떨어지도록 이런 작업이 프로그램 모니터링이에요. 먼저 그러려면 프로그램 시어리, 프로그램 논리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걸 추적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 개선해서 성공적인 집행을 유도하도록 하는 이게 협의의 형성평가예요. 그러면 협의의 과정평가라는 게 뭐냐? 이거는 약간 좀 다른 건데요. 협의의 과정평가는 여기서 구축된 프로그램의 논리, 프로그램 인과 경로가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인과 경로 평가예요. 프로그램 인과 경로 평가. 자, 요 인과 경로가 이걸 구축하는 거는 프로그램 논리고 시어리고 이 구축된 인과 경로가 올바른 경로인지를 확인하는 거. 이게 협의의 과정 평가예요. 넓게 보면 다 형성 평가지만. 자, 그럼 국무회의 열렸다. 10만 톤 방출한다. 정부인 방출되냐? 방출됐다. 그럼 쌀의 공급이 늘었겠네? 가보니까 안 늘었어요. 혹시 농협 직원이 착복했나? 가보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아니, 농협 직원이 착복도 안 하고 농협에서 정부미가 나갔는데 이게 쌀의 공급은 왜 늘지 않았냐? 보니까 정책의 인과 경로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쌀 막걸리가 유럽의 와인보다 더 좋다 그래가지고 장관은 쌀을 밥 지어 먹는 쌀도 부족한데 자꾸 쌀 막걸리를 밀주를 해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쌀이 막걸리 제조로 다 거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쌀의 공급이 늘 부족했고 쌀값이 폭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미를 막 맨날 풀 게 아니라 이 막걸리 제조 금지라는 규제를 하거나 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이것만 하니까 계속 쌀은 새는 거 이쪽으로.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경로다. 이거 빼고 이걸로. 이게 협의의 과정 평가예요. 인과 경로 자체를 평가해서 잘못된 인과 경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게 다 형성평가인데 협의의 형성평가하고 협의의 과정평가를 구분한다면 이거는 인과경로평가고 이거는 프로그램의 인과경로를 구축한 다음에 이거를 추적 감시하는 그런 평가고 요거는 인과경로 자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수단 때문에 이 쌀값 안정이 정부미 방출이라는 이 정책 수단 때문에 생긴 거냐. 이 정부미 방출과 쌀값 안정이라는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확인은 이거는 총괄평가예요. 총괄평가. 이것 때문에 이게 잡힌 거냐. 총괄평가.
이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이냐, 다시 평가, 이게 재평가, 메타평가. 자, 그 다음에 이런 평가가 됐든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서 지금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평가의 가능성, 또 평가는 바람직하냐, 소망성, 유용성, 가능성, 자, 이런 것들을 사전에 타진해 보는 평가가 방금 말씀드린 평가성 사정이라고. 평가성 일명 검토라고. 평가성 검토. 자, 이게 바로 평가 유형입니다.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리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나중에 이순환 때 살짝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물론 평가는 가장 좁은 의미로는 이런 의미이지만 이제 평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도중에 하는 이런 평가와 사후에 하는 그런 평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책의 산출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프로그램 논리 모형 또는 프로그램 이론 모형 하면 이거는 이 도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형성하기 위한 도중 평가를 말해요. 프로그램 논리 모형이나 이론 모형은 도중 평가고, 그다음에 정책의 목표 달성도, 효과성, 산출을 평가하는 것은 총괄 평가에 해당합니다. 총괄 평가. 자, 이 정도 평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좀 아시고요. 문제를 하나 볼까요? 396쪽의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396쪽 7번. 자, 이 문제는 노하준 교수님 책에서 출제를 한 건데요. 7번 지금 본다고 했죠. 7번. 예, 그걸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3번 문제는 2009년도에 국가직 9급이지만 고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 어렵게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노하준 교수님 책에서 나와서 정정길 교수님 책에서만 본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구분을 못했어요.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그냥 대충 그 문제를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7번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7번은 어렵지가 않고 좀 이따 한번 보기로 하죠.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너무 이게 어려워서 이 나중에 기출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긴 한데, 그러나 옳지 않은 거. 1번 맞죠? 착수 직전 분석, 그게 사전 분석이에요. 평가성 사정 어때요? 맞죠? 맞습니다. 자, 3번 어떨까요? 3번 집행에 있어서 과정평가. 이게 바로 집행과정평가, 협의의 형성평가예요. 협의의 형성평가. 맞죠? 집행 도중에 평가에서 잘못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집행 전략을 수립하거나. 맞습니다. 4번 총괄평가. 집행이 되고 난 후에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거다. 그 부분은 맞아요. 근데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가운데 인과관계 경로를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인과 경로를 평가하는 거는요, 협의의 과정평가예요. 총괄평가는 정책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정책이 그런 효과를 가져왔는지, 정책과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지, 인과 경로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과 경로 평가예요. 이건 인과 경로를 구축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인과 경로 평가예요. 요거는 정책과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4번이 맞다고 해버린다면 정답이 없는 거예요. 다 맞거든요.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가르친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이게 뭐 다 맞는 것 같은데 정답이 없네 해서 그냥 아무거나 정답으로 하고 이제 항의를 막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르쳐주지 못한 선생님들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 맞다 해서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노하준 교수를 직접 찾아갔어요. 가서 두 선생님, 노량진의 두 선생님이 찾아갔어요. 근데 노량진 선생님이 문전박대를 했어요. 정답이 4번이다. 내 책 몇 페이지에 봐라. 인과 경로 평가는 협의의 과정 평가고, 인과관계 유무 평가하는 거는 정책과 정책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 유무를 평가하는 게 그게 총괄평가다. 그 부분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해서 답이 4번으로 계속 항의하니까 당신들 자꾸 이러면 이걸 만약에 복수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면,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면 앞으로 출제는 안 들어가겠다 하면서 아주 노하준 교수도 강하게 세게 나왔고 해서 정답이 4번으로. 이때 이 문제가요, 9급 그 시험 과목이 생정하기 필수 과목이었던 시절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9급 시험을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건 사실 고시보다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9급 시험에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필수 과목이니까. 근데 지금 이런 문제를 내면 뭐 아무도 행정학 선택 안 하겠죠. 그래서
필수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팍 떨어졌다가 한 3년 떨어졌다가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다시 또 조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9급이. 근데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이때 당시 합격생들의 행정학 평균 점수가 60점이었어요. 이런 문제만 막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합격생들의 행정학 평균 점수가 60점이었어요. 자, 문제 그럼 하나 더 볼게요.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7급이에요. 2달 전에 나왔던 문제 이게. 옳지 않은 거, 가장 옳지 않는 거. 그 요즘 행정학이 이게 상대적이다 보니까 이제 유행처럼 가장자를 자꾸 넣더라고요. 가장. 옛날에는 가장이라 이런 말 잘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혹시 논란이 될 수가 있고 하니까 가장 많이 틀린 거, 가장 옳지 않는 거. 1번은 어떨까요? 1번. 총괄평가. 맞죠? 2번 메타평가. 평가 체제를 평가해서 평가 활동과 평가를 한 거 그 자체를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맞고 3번 평가성 사정.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 유용성과 뭐 성과 증진 효과 등 아니죠. 실시한 후에가 아니라 실시하기 전에. 실시하기 전에예요. 전에. 그 다음에 형성평가. 형성평가. 프로그램이 집행 도중에 있으며 여전히 이게 유동적일 때,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쓸까 저런 프로그램을 쓸까 할 때 잘못된 프로그램을 빼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형성하기 위하여 하는 평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형성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하는 평가. 이게 형성평가죠. 넓게 보면 이건 과정평가죠. 3번이 이런 정도가 적정한 문제예요. 이런 정도가. 아까 그 문제는 좀 너무 많이 비뚤어낸 문제죠.